2026 주식 월드컵.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상 타결 소식을 안고 출발했던 오늘 경기. 역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일찌감치 됐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승권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와 함께 바이오, 로봇주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진했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고 참 시장의 안도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단 저희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하는 거죠?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연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장 경기의 분위기 좀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무난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워낙에 강하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다 싶기는 한데 말이죠. 자, 먼저 신기수 위원님, 오늘 경기 분위기 좀 어떻게 읽으시나요? 예, 오늘 뭐니 해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MOU를 이번 주 내로 이제 그 서명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시장의 이제 안도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얘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좋긴 좋은데 뭔가 좀 뒤가 좀 찜찜한 느낌, 정말인가 싶은 이제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중간 중재자인 파키스탄도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좀 밀당을 하던 이란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이제 뭐 쌓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근거가 된 게 유가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유가도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80불 초반대로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유가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좀 잡히면은 적어도 금리 인상 얘기는 안 하겠구나.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안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은 잡힐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 살짝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좀 이제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가 또 뭐 신고가를 내고 한 형태의 시장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 협상이 됐고 이제 19일에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FOMC도 앞두고 있습니다. 나연진 위원님은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 상황의 가장 큰 상승 요인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이번 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 MOU 체결 관련한 부분인데 이 MOU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완전하게 띄는 종전 합의보다는 좀 덜 하면서 서로 상호 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체면을 서로 살려주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시장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기간이 비록 뭐 60일 뭐 이 정도로 한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의 그 글로벌적인 수급 우려도 어느 정도 잠재우고 그러면서 유가도 따라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안정세를 찾고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한풀 꺾어가면서 이번 급한 불을 좀 끄고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뭐 60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의 호재로서는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증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 해설위원의 오늘 경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잠시 오늘 밤 증권톡팟의 힌트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쇼가 오늘도 펼쳐지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많이들 겪어보셨잖아요. 장 시작 전이나 마감 직전에 특정 시간에 주문을 좀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가 성사되는 단일가로 거래를 체결시키는 이 동시호가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 동시호가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는 시간 우선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일단 우선적으로, 그리고 같은 가격이라면 수량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체결이 된다는 점. 이 동시효과가 왜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장 시작 전이나 마감 직전에 이렇게 시장이 특정 가격으로 막 쏠리거나 요동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죠. 이 내용 파악해 두시고 오늘 퀴즈쇼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증권톡팟 힌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식 월드컵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예. 오늘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된 선수들 먼저 그 명단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볼까요? 자, 이렇게 뽑힌 선수들입니다. 오늘 먼저 아주 대표적인 중앙 센터 포워드의 네. 삼성전자 리그의 마태형부터 포진하고 있고요. 세컨 스트라이커의 LC 형제들이죠. 그렇죠. 오늘 장 너무 기세가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력설비 대표와 함께 LG 이노텍도 젠슨한 모멘텀 끝나고 한풀 죽나 싶더니 다시 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올라왔고요. 대우건설 또 재건 모멘텀과 함께 SK 이노베이션도 종전 합의가 되면서 관련주들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프트백의 제약바이오 JW 신약이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상한가로 직행이 된 모습이고요. 라이트백의 하나솔루션, 태양광으로 두 자릿수대 급등하는 종목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백에는 세아제강과 함께 두산 예. 에너빌리티 든든한 선수도 올라와 있고요. 예. 그런데 오늘 골키퍼가 조금 그렇죠. 실점을 할 것 같아요. 스페이스 X 청약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주가가 장 초반에 좀 꽤 밀리다가 그래도 지금은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 선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발된 선수들 한 명씩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리그의 마태형 주장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 선수들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신기수 위원님, 삼성전자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는 뭐 이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이제 뭐 MVP로 선정이 돼도 전혀 손상이 없는 그런 이제 선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늘 이제 리더의 어떤 자리에서 시장을 이끌고, 삼성전자가 약간만 흔들려도 시장은 지난번에 이제 뭐 파업권 때문에 흔들릴 때 보면은 시장은 굉장히 또 이제 많이 흔들리는 그런 형상을 봤을 적에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의 주춧돌 역할이면서 예. 확실히 이제 주장 자리를 차고 있다. 이번에 이제 그 파운드리까지 수주가 추가 수주가 되고 있죠. 구글의 이제 TPU까지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메모리 쪽만 많이 바라봤는데 플러스에서 파운드리 쪽까지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점쳐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뭐 이번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 2년은 아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까지는 간다는 점을 봤을 적에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올라온 듯이 보이지만은 시장에서 제일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제일 실적이 좋을 종목이고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싼 종목군에 속한다 예. 하는 부분들을 봤을 적에 아직도 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구글 TPU까지 일부 맡겨되면서 파운드리도 이제 부활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나현진 위원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었다고 봤었던 부분이 HBM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에 있을 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도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수주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실적이
그 실적이 쌓이기만 한다면 파운드리에서조차 흑자 전환 폭을 늘려나가면 뭐 D램이나 HBM 쪽에서의 안정성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HBM 관련한 부분도 이제 종합반도체 업체로서 그 패키징 쪽으로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문형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HBM을 포함한 후공정 패키징까지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예전엔 이제 영업 레버리지를 줄이는 효과였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향후 기업 가치는 충분히 더 상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선수 역시 수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 기대치가 전혀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주는 이 삼성전자 앞으로도 리그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예. LS 일렉트릭인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 오르고 있는데 그럼 먼저 신기수 의원님, LS 일렉트릭은 어떤가요? 계속 좋은데요. 예,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뭐 당연히 뭐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고 있고 미국의 전력난은 점점 심화되는 단계예요. 아직까지 예. 해소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의 전력 설비는 계속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다들 뭐 수혜를 받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쉬었다 할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걸로 보이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가 제일 다양한 이제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배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초고압 변압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력 설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품들을 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증설까지 하기 때문에 수주 들어온 것을 빨리빨리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어 갖고 내보내야지 이게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뭐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 보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이렇게 지금처럼 좀 빠져 있다 싶을 때 박스권 하자이다 싶을 때 잡으면 또 이제 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낼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전력기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력설비 선수들 가운데서도 오늘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18% 가까이 급등적인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연준 위원님은 LS 일렉트릭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LS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주 외에도 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뭐 배전반이라던가 발전향 배전반 이런 그러니까 추가 설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같이 생산한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수주 잔고가 한 2조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로 본다면 더 이상 많이 만들 수 있는 캐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 정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약간 변화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고압 변압기 외에도 내부 전력 인프라라던가 발전용 전력 패키지 수요도 같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만 특화되어 있는 것에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추가 설비까지도 같이 수출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앞으로 LS 일렉트릭이 이제 올해 뭐 수주 잔고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더 높아지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해도 성장성 측면에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볼 수 있는 이번 실적 가이던스 발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 의원님, LS 일렉트릭 이외에도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이 빅3 다른 종목도 있고요.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꽤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전력 설비 선수도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을 포함해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다 예. 비슷한 류이지만 그 중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여전히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선주 같은 경우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전선주는 그 워낙 빠르게 또 증설이라던가 경쟁이 또 치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보다도 초고압 변압기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상대가 된다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 교체 수요보다도 태양광이나 ESS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갖춰 나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경쟁자를 꼽거나 대체 선수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설비 쪽, 뭐 OCI 홀딩스 같은 경우가 뭐 대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LS 일렉트릭 선수에 대한 의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죠. 그 오늘 공격수들이 정말 강력합니다. 네. LG 이노텍. 사실 그 LG 전자와 함께 뭐 이노텍도 그렇고요. 네. 최근에 정말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젠스랑 모멘텀이 사라지고 네. 내려가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기량이 잠깐 만개했다가 바로 꺾인 것 아니냐 이런 혹평을 듣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다시 오늘 그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이제 저점을 경신한 건지 다시 네. 반등의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기수 의원님, LG이노텍 이제 저점 찍은 건가요? 이제 단기 박스권 하단은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LG노텍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 전망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그 LG노텍이 요즘에 올라온 게 기판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은 사실 기판에서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이제 하반기 때 신제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물량들을 지금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3분기 때도 뭐 실적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실적은 그쪽에서 광학 모듈 쪽에서 실적이 나와주고 지금 기대감이 있는 쪽은 사실 이제 FC BGA 쪽인데 아직까지 서버 쪽으로 공급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내년도 초부터는 서버 쪽 공급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FC BGA가 서버 공급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LG노텍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또 이제 릴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꺼지지 않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꺼지지 않을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뭐 하단이 시켜질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이번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180만 원 위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단에서 180만 원 단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상당 기간 동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선수는 오늘 또 JP모건에서 목표가 그렇죠. 상향이 나왔더라고요. LG이노텍 선수랑 교체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기판 쪽에서는 아무래도 예. 삼성 전기가 기판 쪽을 이끌고 있고 그렇죠. 리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장의 동력 자체가 AI인데 네. AI와 가장 밀접하게 탁 붙어 있는 섹터를 본다면은 반도체하고 네. 그리고 기판 MLCC입니다. 1차적으로 붙어 있고요. 그쪽에 대장 반도체 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라면은 기판 MLCC 쪽에는 삼성전기가 대장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장을 위시해서 그 밑에 이제 정렬되어 있는 라인 쪽에 LG노텍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순서도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장의 끝물을 보고 난 이후에야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예, 뭐 대장이라 그러면 뭐 삼성전기 뭐 교체하자 그러면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고 단지 LG이노텍도 예. 만만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LG이노텍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 의원께도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기수 의원께서는 그 삼성전기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뭐 대체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LG로텍 선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삼성전기의 대체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요?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기판하고 MLCC가 될 것 같고요. 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제 경쟁자가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없을 정도로 뭐 물론 뭐 MLCC의 무라타나 이런 기업이 있지만 가장 그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 반해서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기판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약간 포커스가 다르게 카메라 모듈 관련한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었던 5월 말, 그래서 6월 1일 정도까지의 변동성이 컸던 구간은 아무래도 LG그룹의 로봇 기대감을 동시에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이 그동안 아이폰을 포함해서 핸드폰에 사용이 됐었다면 이 부분이 뭐 자율주행으로도 좀 더 확대돼서 그러니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로봇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 센싱 관련한 부분도 LG이노텍에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더 선반영됐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의 이제 미래 성장성은 좀 있지만 당장에 채택되거나 당장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당장 LG이노텍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베트남에 증설을 하고자 하는 뭐 기판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 공장을 2배 이상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현재 기판이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볼 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장 가동이 되면 풀가동돼서 증설 효과를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LG이노텍이 또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체의 여부를 떠나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모두 사실 이게 기판 그리고 뭐 다른 서브 그 섹터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그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고밸류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한풀 이제 안정세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올해 정말 절정의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인데요. 이 전성기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평가도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요. 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으로 가볼게요. HD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보죠. 조선에 대한 이야기. 사실 최근에 그 조선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 이제 좀 제대로 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 AI도 여기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리고 오늘 HD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선사와 또 수주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반기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기수 위원님, HD현대중공업 이제 상승세에 타는 걸까요? HD현대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 뭐 거의 이제 마티형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수주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수주 지금 잔고가 누적 잔고가 580억 달러가 지금 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수주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2028년도까지의 지금 그 생산 라인을 도크를 지금 다 채워버렸어요. 이 수주 잔고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많이 지금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선박사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런 것도 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제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아니죠. 이제 엔진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수주를 에이페리온 쪽에 이제 해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추가 수주가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약간의 내러티브성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바라보기에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은 뭐 조선주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유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현진 위원께서는 조선주, HD현대중공업 이 선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HD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박 수주 관련한 수주 잔고하고 더불어서 뭐 상선이라던가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으로의 확대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주 증가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오늘 주가 상승했던 원인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을 조금 더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폭은 한 10% 정도에서 이제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종이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전쟁 종식 그리고 글로벌 물동량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된다면 다시 한번 조선업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상승을 평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도 오늘장 퍼포먼스가 좋지만 사실 뭐 하나오션 선수라든지 다른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괜찮거든요. 혹시 대체할 만한 다른 조선주 선수도 있을까요? 역시 그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 아무래도 뭐 군함을 포함해서 잠수함 등에 이제 계속해서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하고 뭐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오션도 뭐 이제 군함 수주나 MRO 사업을 포함해서 계속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조선주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해설위원의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데요.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죠. 오랜만에 봅니다. SK이노베이션. 그렇습니다. 예. 정유주들이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종전 협상되고 국제유가가 $70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품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죠. 오랜만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기수 위원님, SK이노베이션 이 선수 지금 모습 괜찮나요? 예, SK이노베이션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잘 나왔는데 1분기 때 이제 에너지 쪽에서 잘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쟁이 지금 뭐 끝나간다면은 아무래도 유가는 빠질 테고 그렇죠. 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분기 때 이제 우리나라 그 정유 섹터의 실적들이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분기 때 그 비싼 기름 사다가 정제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거 갖고 있지. 예. 그러니까 원가는 그대로인데 판매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이러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근데 이제 뭐 2분기 때도 또 그럴 것이냐 그러면 2분기 때부터는 원가도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만약에 그 유가 빠진다면은 판매가도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내년까지 가면은 점점점 정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불리하다 보이고 또 2차 전지 부분은 SK이노베이션이 ESS 쪽에 진입이 상당히 좀 늦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에너지 보고 투자하기에는 에너지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질 것 같고 2차 전지를 투자하기에는 SK이노베이션보다 모멘텀이 나온 종목들이 많을 텐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대체 선수 할 만한 선수는 또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에너지 섹터 자체를 이제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서는 찾지 않고 네. 2차 전지로. 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찾아보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삼성 SDI를 고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ESS에 대한 아주 최적기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고체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 같은 것도 또 있기 때문에 키워드 뭐 다 품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를 뭐 탑픽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교체하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기수 위원님은 SK이노베이션보다 삼성 SDI 선수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현진 위원님은 SK이노베이션 선수 어떤가요?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조금 뭐 기업 크기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늘 있었던 그 테라파워가 미국의 SMR 관련해서 뭐 신규 수주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 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도 테라파워에 이제
그 투자한 금액이 한 2억 5천만 불, 그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예. 이대주주의 위치에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라파워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SMR을 확대를 하려고 한 움직임, 이 움직임에 대한 뭐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뭐 점은 좀 매력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뭐 S-오일이나 이런 그 에너지 종목들에 비해서도 하락폭도 컸고, 그리고 뭐 오늘의 반등은 좀 있겠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오늘의 상승이 어느 정도 뭐 일회성에 그칠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할 만한 선수로는 어떤 선수를 꼽아주실까요? 현재 뭐 SK 이노베이션 자체의 매력으로 오늘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테라파워 관련한 그 이슈로 이제 그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대체 선수를 구하기보다는 예. SK 이노베이션의 움직임에서 단기적으로 호재가 어느 정도 작용할지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퍼포먼스만 보고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건 좀 욕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선수 한 명 더 살펴봤고요. 다음 선수로 가봅니다. 네, 다음은 역시 종전이 나오면 재건주가 떠오르죠. 건설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던 몸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던 대우건설인데 주가 많이 빠졌었죠. 다시 위로 가려는 모습들은 나오긴 하지만 장 초반 반짝 올라간 거에 비해서 조금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규수 의원님, 대우건설은 어떤가요? 혹시 아니면 대체할 만한 선수는 있을까요? 대우건설은 이제 그 원전 쪽에 기대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제 뭐 빠지지는 않는데 네. 특별히 튀는 게 없어요. 이거 그 말투만 제가 언뜻 들어도 기대치가 높지 않아 보이는군요. 예, 그래서 뭐 다 2등 하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아하. 뭐 이제 원만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제 뭐 그러니까 건설 섹터 오르면은 꼭 오르고요. 네. 네. 빠지면 빠지겠지만 그 섹터 내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거나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은 더 빠른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은 뭐 이제 지금 건설주들이 이제 오르는 부분들이 재건 관련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재건 관련해서 보더라도 그러면 중동 쪽에 지분이 대우건설이 건설 중에 제일 많으냐?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대우건설도 이제 반등은 나오겠지만, 뭐 이제 조금은 그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은 좀 매력도가 살짝 좀 많이는 아니고 예. 살짝 좀 부족한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는요? 대체 선수 꼽자면은 이제 네. 중동 쪽으로는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 E&A인데 두 종목 다 이제 괜찮은데 저는 예. 이제 오늘은 삼성 E&A를 한번 골라볼게요. 예. 왜냐하면 중동 쪽 모멘텀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FLNG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플로팅 LNG 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바다에다 띄운다는 이제 플로팅 DEC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모멘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모멘텀이 좀 먹히는 경우들이 이제 예. 많아서 물론 이제 본업도 뭐 다 잘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 E&A 같은 선수들 포진시키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윤진 의원께서는 지금 보시는 대우건설 선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우건설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예. 아무래도 이제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 아침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에 반해서 앞서 말씀 주셨던 삼성 E&A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 레퍼런스만 놓고 보자면 뭐 대우건설에 뒤처질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비해서 이제 주가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일어나야지만 다시 한번 좀 매력적인 가격선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대우건설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중동 건설 관련해서 중동 재건 관련해서 기대받고 있는 다른 건설사
아니면 뭐 중동의 플랜트 관련한 플랜트 수주 관련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그러니까 포커스를 바꿔 옮겨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투표창에 저희가 유튜브로 투표 하나 올렸거든요. 네. 대우건설과 삼성 E&A 선수 교체할까 말까 물어보니까요. 네. 압도적으로 삼성 E&A로 교체하자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수 교체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겠고요. 네. 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활약상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JW 신약 탈모에 대한 이야기.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상한가 들어갔어요. 역시 JW 신약이 예. 탈모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기수 의원님, JW 신약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오늘 탈모 이제 테마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현대약품도 상한가 갔죠. 현대약품, 뭐 TS 트릴리온, 네. 뭐 이런 다 상한가를 갔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탈모 관련 정책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JW 신약이 이렇게 뭐 거의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탈모 관련된 정책이 오늘 나왔고 내일 그보다 더 강한 정책이 나온다든가 다음 주면 그보다 더 강한 정책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이 테마주들이 계속 올라가겠지만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책 딱 나왔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뉴스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뭐그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 모멘텀들을 접근하실 때는 그래도 뭐 단타를 하시더라도 대장주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이 테마 섹터 내에서는 JW 신약이 늘 대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뭐 단타 하실 분들은 내일 뭐 JW 신약 가지고 단타는 하겠지만은 이제 아마 내일 음봉 쏟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뭐 이런 뭐 하나의 그냥 테마가 형성됐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나유형께서는 이 JW 신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탈모 관련한 정책이 나왔는데 예. JW 신약이라던가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탈모 신약이라던가 탈모 관련한 허가된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관리 제품 위주로 포커싱된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그 의료보험이 적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드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탈모 관련해서 이제 허용을 한다고 해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현재 그 관련한 뭐 MDS사의 이제 탈모 약이라던가 제네릭 관련한 탈모 치료 신약, 그러니까 탈모 치료제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건강보험이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이제 뭐 치료 관리 제품에 대한 이런 상승폭은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JW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우건설 선수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삼성 E&A로 선수를 교체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지금 변동폭이 적은 세아제강 선수, 그리고 대우건설과 성격이 좀 유사한 두산 에너빌리티 선수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하나솔루션 선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선수 또 우주 태양광 모멘텀까지 있는데요. 유상증자 논란도 이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예. 신기수 의원님, 하나솔루션 선수는 어떤가요? 네, 하나솔루션은 이번에 이제 그 하나큐셀 쪽에서 셀 소재를 공장을 운영을 했죠. 카터스빌에. 그게 됨으로써 이제 솔라 허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수직 계열화가 미국 내에서 수직 계열화도 이제 여러 군데로 지역이 분산돼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 있고 뭐 이러면은 안 될 텐데 미국 내에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보조금 액수가 이번에 유상증자하는 액수랑 거의 뭐 그 비슷비슷합니다. 올해만.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하나솔루션의 앞으로의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과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미국에서
제일 이제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서 수익을 좀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이익 창출이 좀 된다면은 하나솔루션의 밸류에이션도 또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괜찮은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연준 위원님은 하나솔루션 어떤가요?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한 이후에 또 가장 크게 기대받고 있는 부분이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낸다라던가 우주 태양광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의 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설비 그리고 ESS에 들어가거나 또는 우주 태양광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중국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이 협력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동안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고 발전해왔던 부분이 이번 협력 그리고 우주 태양광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 태양광으로 빛나는 이 선수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골키퍼 참 이 얘기도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주말 동안에 많이 놀라셨죠? 이거 스페이스X 영주 배당 소식 전해지면서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일단 신기수 의원님 오늘장 크게 아주 생각보다 빠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어떻습니까? 예, 미래에셋증권은 그동안에 이제 스페이스X 이제 공모 그 주관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 까놓고 보니까 빵주 우리나라 이제 그 투자분들은 국내에서는 참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건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굉장한 이제 그 노이즈라고 봐요. 네. 대신 이제 주가는 고점에서부터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많이 빠져서 그렇게 이 부분을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적에 반등의 이제 힘이라든가 반등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좀 약간의 실망감을 좀 줬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서 골키퍼면은 뭔가 좀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할 선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은 좀 덜 흔들리는 실적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골키퍼 너무 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공 들고 막 공격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APR 화장품 쪽으로 APR 같은 종목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 의원께서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이 선수 평가 어떻게 내리십니까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었다고 보고 예. 있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인한 그 주가는 하락으로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실적만 놓고 본다면 증권주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감안을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올라갈 동력이 좀 안 보인다는 게 약점이 되겠지만 5만 원 정도 선에서 더 크게 밀릴 가능성도 실적 베이스로 볼 경우에 좀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크게 오르는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많이 밀려서 빠지는 것도 배제를 해본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증권 선수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선발된 대체된 선수도 있군요. 이 선수들 가운데 MVP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기수 위원님 오늘장 MVP는요? 예, 그냥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껏 안 붙여놨더니 결국 MVP가 삼성전자 선수가 됐군요. 자, 그럼 삼성전자 꼽아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예. 우리 시장의 리딩 종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으로 보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정말 매력적인 선수다. 그리고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너무 짧게 보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우매한 판단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길어질 거고요. 어쩌면 2030년까지도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예.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고점을 판단하거나 예상하시면은 나중에 또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신기수 위원님은 삼성전자 MVP 꼽아주셨습니다. 나연진 위원님은 오늘장 MVP 누군가요? 네, 올해 들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좀 불안 요소이기는 하지만 알것 LG 같네요. 이노텍
꼽아 보겠습니다. 이유는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가 이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광학 관련해서 이제 성수기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3분기에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왔고요. 이 부분을 에 더해서 그동안 이제 기판에서도 이제 베트남 공장의 증설 그리고 장기 공급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드는 즉시 다 팔리는 이런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판 부분에서의 이제 그 수주 그리고 성장성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추가로 되면서 광학 관련한 부분에서도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6월 들어서의 주가 하락폭이 좀 변동폭이 컸던 상황인데 이 부분을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고 싶어서 말씀을 LG이노텍으로 꼽아드립니다. 네. 자, 두 분의 MVP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신기수 위원께서는 삼성전자를, 나윤진 위원께서는 LG이노텍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MVP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2026 주식 월드컵 아쉽지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남은 시간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